하급지를요 유의미하게 접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전세가가 매매가의 상승 속도보다 빠른 지역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전세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건요, 실수요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집값을 견인할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상승 속도보다 빠른 지역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조금 느린 양상이 보이죠.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십시오. 매매가가 훨씬 위로 올라와 있죠. 지금 전세가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강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남 4 구는 다 이런 양상이에요. 서초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제 상급지나 한강벨트는요. 전세가의 속도보다 매매가의 속도가 빠른 지역입니다. 그러면 요런 데는 거래량들이 인제 급하게 올랐으니까 쪼끔 작지만은 계속 유지는 될 거예요. 상급지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쪼끔 눈여겨 봐야 될 게 전세가의 속도가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고 매매가랑 좀 붙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한 그 정도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역들. 뭐 예를 들어서 동대문 한번 볼까요? 인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요런 지역들도 동대문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은 아직까지 들어갈 물건들이 있습니다. 동대문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전세의 속도가 매매의 속도보다 빠른 지역들은 지금 진입해도 됩니다. 유의미하게 접근하려면은 노원, 도봉, 강북, 구로 이런 지역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세대수가 좀 있고 입지적으로 역세권이고 주변에 발전과 변화가 있는 데를 들어가면은 괜찮다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원은 지금 전세가가 훨씬 빠르죠. 매매가가 많이 못 움직인 상황에 전세가, 실수요자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도봉구도 마찬가지죠. 전세가. 지금 주황색이 전세가니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가. 이거 나중에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노도 강이니까 강북구도 한번 볼까요? 올라와 있죠. 전세가가. 그리고 구로 같은 경우도 전세가가 올라왔는데 구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급지를 유의미하게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런 전세가가 매매가의 상승 속도보다 빠른 지역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하급지 들어가기 싫어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급지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 상급지가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급지의 물건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는 하급지의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유리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번에 한 걸음에 내 목적지에 갈 수 없으면은 여러 걸음을 쪼개 가지고라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하급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전세가 속도가 매매가보다 빠른 지역들, 노원, 도봉, 강북, 구로, 은평 이런 데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이 지역들은 안 좋은 지역이잖아. 안 좋은 지역인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수요는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들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급지를 유의미하게 해석하려면은 이런 전세가가 매매가의 상승 속도보다 빠른 지역들을 우선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지역과 물건의 개선이 있고 이제 지역이라는 거는 인프라죠. 인프라의 개선이 있고 하급지라도 재건축, 재개발 등과 같은 정비 사업으로 그게 예비 신축으로서 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시기적으로 가격이 좋은 물건이라면은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 지금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전세가가 매매의 상승 속도가 빠른 지역을 주목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가 하급지지만 입지와 물건의 개선점이 하나라도 있는데 그리고 시기적으로 가격들이 들어오른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뭐 광명도 경기도에서는 상급지지만은 서울로 따지고 하면 상급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도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광명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상급지 같은 경우는 유형이 어떠냐 그냥 일자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압구정 쪽이겠죠. 가격을 보면은 80억까지 오른 거 보면은 여기는 그냥 일자로 요렇게 갑니다. 떨어짐의 폭도 없어요. 그냥 거래가 안 된 시기들은 있는데 그냥 이 일자처럼 보여요. 최상급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급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기들이 있었죠. 크게. 여기는 송파 쪽인데 그러다가 2022년 12월부터 쑥 올라갑니다. 2022년 12월입니다. 요렇게 V자를
꺾는 곡선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지금 상급지는요. 그리고 중급지는 이 V자가 쪼끔 U자에 가까운 V자입니다. 요런 식으로 쪼끔 덜한 지역들. 근데 여기도 진입을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동대문은. 요거는 좀 좋은 아파트라서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좀 아직까지 이게 신고가 쪽으로 못 간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하급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요렇게 하급지 노원구인데 요렇게 U자를 그립니다. U. 얘는 U와 V가 혼합된데 여기는 V자, 여기는 우상향 일자. 요런 식으로 병합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런 하급지 같은 경우는 U로 해 가지고 고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급지에 좋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요런 물건을 가도 되지만은 지금은 어떤 물건을 가야 되냐. 요런 물건을 한번 고민해 봐요. 모든 그래프가 요렇게 되었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그냥 요렇게 해서 아직까지 U자를 안 그렸잖아요. U자를 그리기 전 단계입니다. 요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서울 수도권의 주요 광역지자체 기존 입지의 가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저기 포천에 어떤 아파트를 산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 가지고 사면 안 됩니다. 저기 동두천에 어디 아파트를 산다. 이렇게 돼 있다. 사면 안 됩니다. 기존의 입지 가치가 줘야 됩니다. 지방에 저기 안동에 있는 집 어떤 집을 산다. 그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기존의 입지 가치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게 인제 서울, 수도권, 주요 광역지자체, 부산, 대구, 대전 광역지자체급이죠. 그다음에 세종 그런 지역들에서 상급지 물건들 요런 것들은 인제 기존 가치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거는 교육열이 좀 좋은 범어동 쪽이나 그다음에 중구 쪽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구 쪽에 클로버 아파트 주변 쪽 거기도 학구열들이 굉장히 좋죠. 아파트는 성량가 같지만은 입지 여건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수요가 많으니까 기존 입지가 중요합니다. 조건 첫 번째.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기존의 입지 가치도 기본적으로는 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지의 변화가 있는 게 좋습니다. 일자리나 일자리를 연결하는 교통이 개선이 된다든지 인프라가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게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노원 얘기를 들었지만 노원 같은 경우는 케이팝의 문화에 대한 허브도 만들어지고 GTX C 노선도 들어오고 그리고 재건축도 일어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입지도 변하고 물건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월계역 주변으로 보면은 광운대 역세권 같은 경우도 GTX C 노선이 들어오고 거기에는 인제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뭐 동신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미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일자리도 들어오죠. 현대산업 자체의 본사가 거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극장도 들어오고 무역할 수 있는 무역센터 같은 컨벤션 센터 같은 것도 들어오고 막 많이 들어옵니다. 그 주상복합에서. 그리고 성북구랑 바로 붙어 있는데 성북구에 있는 장인뉴타운도 다 신축들이 들어오잖아요. 주변이 많이 개선이 돼요. 기존의 입지 가치 됐고 그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자리 연결 교통 개선되고 그다음에 인프라들도 개선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중계동 같은 경우는 동북선 지금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을지약군 좋고 그런 데는 가격들이 지금 오르고 있고 그 주변으로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물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물건의 변화가 예비 신축 아파트면 좋죠. 예비 신축이 뭘까요? 이제 정비 사업이죠. 정비 사업인데 이것도 후반부 물건이면 좋아요. 이런 거면은 인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노원 얘기만 했지만은 이런 거예요. 그 예비 신축이 대단지가 많이 들어오는 곳 예를 들어서 의왕 같은 경우는 내손동이나 포일동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아파트들이 계속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인도원역하고 가깝고. 그리고 의왕의 중심지를 보면은 뭐 인동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의 8,000 세대, 9,000 세대가 들어옵니다. 많이 이제 다 된다고 하면은 이미 이주를 했고 그다음에 철거를 준비한 데와 이미 철거를 했고 땅을 파고 있는 데가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있고 기존 입지 가치 괜찮고 그다음에 입지에서 교통의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대단지 3,200 세대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시기적으로 가격이 요런 식으로 간 지역들. 무조건 요렇게 간다고 그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급지에서 유의미하게 무언가를 접근을 하려면요.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지역들, 상승 속도가 매매가의 상승 속도보다 좋은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건과 지역의 개선이 있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가격이 좋은 곳들의 물건들을 주목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좀 가지는데 좀 잘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요런 데가 뭐 용인 같은 데도 좀 보이고요. 의왕 같은 데도 보이고 그리고 군포도 보이고 그다음에 안산의 일부 지역에도 보이고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는 노원, 도봉구의 일부 뭐 요런 지역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원구의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해서 지금 0.1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금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름세 폭이 이번 주에 일제히 또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구로구 같은 경우는 0.16에서 0.24까지 올라갔거든요. 금천구는 0.1에서 0.05까지 올라갔고 관악구가 0.에서 0.28까지 올라가 상승장입니다. 아예 상승장. 그래서 서울이나 노원, 도봉 이런 하급지들 얕보지 마십시오. 정말 여기로 수익을 좋게 수익률을 좋게 내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의왕, 용인 같은 경우도 플랫폼시티 주변 쪽에 아직 기흥 쪽에 가격 반영 많이 안 된 곳 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인제 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인천에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부산, 대구에 있는 경부 라인의 광역급 도시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지금 풍선 효과가 쪼끔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 구리라든지 남양주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지방의 반격도 제가 지금 하급지가 반격이 인제 반란의 해가 될 수도 있다 했는데 그 하급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그 반란의 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는 유의미하게 가격들이 움직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이 또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닙니다. 근데 지금 대구에서 분양을 하면 된답니다. 신기하죠? 대구의 물량이 올해 인제 소진이 끝났고 내년부터는 물량이 부족한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규모 자체도 수도권에 이어서 전국에 두 번째라고 합니다. 대구가 침체되었었잖아요. 근데 이 3 분기에 주택담보 주담대 규모가 전국에서 2 위를 차지했습니다. 장기간 조정받았잖아요. 대구랑 부산의 특징들을 보면요. 조정 기간이 길지만요. 그 긴 만큼 급등할 때는요 무섭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이제 주담대가 늘어나는 건요. 거의 100%는 아니지만은 일부의 영향은 수도권 규제 강화에 대한 영향도 부산이나 대구는 쪼끔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의 메리트가 약간은 부각된 결과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대구 매매 가격 전망 지수도 2년 3 개월 만에 기준점을 돌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점이 100 입니다, 100. 이 100이 돌파하면은 상승 전망이 우세해진다는 건데 지금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중구 쪽에 인제 청라운도 쪽 주변이라든지 정비 사업이 많이 일어나는 중구 지역들 그리고 수성구에서도 범물동 말고 범어동 주변 쪽 그쪽으로 인제 가는 것들 인제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죠, 방향성들을. 그래서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인제 중개사나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제 이 기준점을 돌파하면 상승이 우세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해소가 된 거죠. 그다음에 금리가 대출 금리는 좀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금리의 안정화에 기대감이 쪼끔 맞물리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대구가 반란을 일으킬 시기가 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작점이 2026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한번 해 봅니다. 자 제가 인제 요약을 하면요. 2026 년에 인제 하급지의 반란을 활용하십시오. 기존의 입지 가치가 있는 데서의 하급지를 말하는 거지 저기 도농복합 도시에 뭐 나홀로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입지의 가치가 있는 곳 그리고 전세가의 상승이 매매가의 상승 속도보다 지금 앞서 있는 곳 그다음에 지역의 변화와 물건의 변화가 있는 곳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가격이 요런 식으로 메리트가 있는데 요런 조건들을 가진 물건들을 한번 예의주시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 입지의 가치 확인하고 전세가 상승 확인하고 지역과 물건에 확인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일자리와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뭐 노원 같은 경우도 인제 GTX 연계성과 인프라, 경기도 같은 경우도 신분당선, 분당선,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그다음에 판교로 연결되는 경강선과 인동선. 인동선은 판교로는 연결 안 되죠. 그래도 요런 물건들 일자리와의 연계성을 우수하게 만드는 어떤 그 교통의 수단들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그런 재개발 재건축의 신축으로 포장되는 지역들 고런 것 중에서 후반부의 물건들 요런 교집합이 는 그다음에 가격의 메리트가 시기적으로 가격이 표시되었던 U자를 그리기 직전의 물건들 요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입니다 쪼끔. 그래서 저는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 년도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될까 인제 생각을 하면은 힘을 내야 됩니다. 2026 년은 매매, 전세, 월세 모두가 힘든 시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는 것만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계가 매매, 전세, 월세가 다 힘들다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선택에 대한 기로를 매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힘듭니다. 내년에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여전히 대출의 문턱들은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세 차례 부동 대책을 했고 이 기조들이 2026 년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기조도 유지를 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문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에 대한 셈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다각화되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규제와 기회의 사이에서 기회의 시안들을 더 밝히고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바라봐야 됩니다. 규제의 기조는 유지가 되지만요. 유동성의 시장에 상수들은 움직입니다. 규제는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거지 가치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규제로 거래를 막고 있는 거지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유동성 시장에서는 자산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규제의 기조가 있다고 해서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산을 유동성 시장에서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눈치 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눈치 빠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눈치 보다가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치가 빨라서 지금이라도 내 수준보다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서 더 높은 이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눈치 빠른 사람 되십시오. 지금 언제 오르나요?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언제 오르나요? 언제 사야 되냐 이런 것보다는 하급지에서 아직까지 좀 들어오른 지역에서 아까 말했던 조건이 있는 데를 눈치 있게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눈치를 보다가 물리고요. 눈치가 빨라야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눈치 챙겨야 됩니다. 이미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과 바램으로 시장을 좀 보지 마시고 해안과 대응으로 시장을 참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투기꾼 같은 사람을 봤나?"라고 했는데 투기와 투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일방향이 되면은 이게 인제 집착이 되는 거고 양방향이 되면은 그게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것도.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과 내가 그냥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격이 떨어지겠다.'라는 이상적인 바람으로만 시장에 참여하지 마시고요.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지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안을 계속 쌓아 놓으시고 그리고 대응하셔서 시장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